안녕 짹짹이들 다지쌤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해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사연을 읽어볼게요. 선생님, 저는 내신으로 동아시아사를 하고 있는 고2입니다. 역사를 좋아해서 수능에서도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신 공부할 때 2016 수능 특강과 기출을 같이 푸는 게 좋을까요? 고3 때는 학교에서 동아시아사가 개설되지는 않고 혼자 해야 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동아시아사 수능 과목으로 한다니까 다들 놀라서 걱정이기도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내용을 보내줬어요. 일단 역사를 좋아해서 수능 과목으로까지 선택하려는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즐겁게 공부하면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우선 고민 포인트를 잡아보면 학교에서 개설 여부가 걱정이라고 했어요. 동아시아사가 학교에 개설되지 않아서 혼자 공부해야 된다는 걱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탐구 과목은 혼자서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속도랑 방식으로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주변의 시선이 고민된다고 했었죠. 아마 주변에서 놀라거나 걱정하는 것은 동아시아사가 인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사탐은 전부 상대평가죠.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그만큼 구등급도 기하급수적으로 많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본질적인 선택의 기준은 본인의 흥미와 적성이어야만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나가세요. 세 번째 고민의 포인트는 공부 방법이 고민이었죠. 일단 내신 공부할 때 수특이랑 기출을 돌리는 거 아주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신 중심의 개념 정리죠. 전체적으로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외우기보다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탁월한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기출을 정리해보세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개념 완성으로 돌아가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세요. 두 번째 고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꾸 역사 개념을 공부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까먹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가 고민이라고 했어요. 역사 개념을 공부해도 금방 까먹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겪는 흔한 고민입니다. 이건 공부를 단순히 읽기나 듣기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일단 좀 중요한 게 개념을 흘려보내듯이 공부하지 말고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우선 얘기해줄 수 있는 건 쌤이 맨날 강조하는 능동적인 학습입니다. 인강 켜고 강의를 들을 때부터 엄청 집중해서 선생님이 묻는 말이 능동적으로 대답하려고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냥 수업 시간 안에 70% 머리에 남긴다는 생각으로 들으란 거예요. 그런 이후에는 다시 능동적인 복습을 해야 합니다. 제일 효과적인 건 백지복습이에요. 기억노트를 활용해서 백지복습을 하세요. 백지복습을 하는데 기억나지 않는 부분, 빠뜨린 부분은 다시 책을 보고 다시 머릿속에 채워 넣으세요. 이때 핵심은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역사는 흐름이에요. 사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마치 영화 스토리가 기억나듯이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들 간의 관계, 시대적인 배경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해하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고민입니다. 역사 관련 학과 진학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제가 역사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취업도 안 되는 과를 왜 가냐 계속 그러니까 진짜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그래도 제 소신대로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과로 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고민이었어요. 일단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소신대로 제가 원하는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서 글 쓴 친구를 응원해주고 싶어요. 제가 증권사를 다니다 그만뒀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아무리 제가 증권사를 다니면서 경제 자격증을 10종 넘게 따고 노력해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 분야에서 탑을 찍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진짜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나의 가장 큰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변 동문들을 봤을 때 교사라는 사람도 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문화재청에 다니는 동문도 있고요. 아니면 기자 같은 언론인들, 사학과 출신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지식은 일반적으로 다 필요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요. 그리고 어떤 학과를 가던 간에 취업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잖아요. 사학을 전공하면서도 연계 전공을 통해서 다른 분야랑 함께 공부해서 시너지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변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그 길을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열정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네 번째 고민입니다. 고2 자퇴생인데요. 잔소리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보내줬어요. 잔소리보다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고2의 자퇴라고 하는 큰 결정을 내린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감이 너무 무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중요한 때입니다. 일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퇴는 큰 결정이잖아요. 이 결정이 단순히 학교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 자퇴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명확한 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 모든 것이 본인의 선택과 책임이에요.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가 사라진 만큼 스스로 학습 계획도 세우고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그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면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할 건지, 수능을 내가 한 길만 팔 거면 어떤 과목을 어떻게 단계별로 공부할 건지 계획이 명확해야 방황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자퇴생이 놓치기 쉬운 게 자기관리죠. 규칙적인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멘탈 박살나지 않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린 결정이 후회가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5번째 고민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답 노트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아서 정리 중에 있는데요. 실무도 푼 게 꽤 있어서 노트에 직접 붙이고 문제풀이하고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문제를 볼 때 제가 떠올리지 못한 포인트들을 한 줄씩 적는 걸로 방법을 바꿔볼까 합니다. 이 방식으로 정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오답 노트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리 중이라니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식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고민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사실 이럴 때 쓰라고 기술이 발전한 거잖아요. 아이패드나 컴퓨터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컴퓨터로는 문제를 사진으로 이제 찍어서 보낸 이후에 한글 파일이나 PDF로 만들어서 타이핑하면 시간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너무 핵심만 간단히 적는 것보다는 왜 틀렸는가를 적는 게 중요하니까요. 사진 찍고 타이핑하면 불필요한 필사를 줄여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팁을 하나 알려주면요. 단순히 틀린 문제의 핵심 포인트만 적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의 실수였는지, 개념이 부족했는지, 계산 실수였는지, 자료 해석 오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분류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줄여나가고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도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념 강의 거의 다 들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거기다가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아직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개념 강의를 다시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거나 노트를 만들까요? 아니면 라디오북을 병행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방법도 고민이고요. 궁금하고요. 개념 강의를 다 듣고 나서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개념 강의를 다 들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은 정말 흔한 일이에요. 강의를 듣는 것은 입력, 그냥 머릿속에 넣는 단계이고요. 기억에 남기려면 출력과 반복을 해야 되겠죠. 일단 개념 강의를 처음부터 다 다시 듣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 같고요. 너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해당 부분만 개념 강의를 다시 심도 깊게 다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부분은 라디오북을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기적 노트를 통해서 계속 백지 복습도 하시고요. 단거나 노트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고민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거였잖아요. 일단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백지 복습도 해보시고요. 마인드맵도 만들고 문제 풀고 개념을 확인하기 이런 방법들을 다 시도해보세요. 각 방법을 다 시도한 이후에 실제로 메타인지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이 방법으로 공부하니까 개념이 더 잘 이해되었나? 기억에 더 오래 남았나? 시간 효율은 어땠나? 이런 걸 스스로 평가해보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기보다는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자기에 딱 맞춘 공부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개념 강의를 다 듣고 나서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개념 강의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단거나 노트를 최대한 완성하기를 목표로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3부터는 이 노트를 앞으로 모든 학습의 중심으로 잡고서 기출문제도 분석하고 연계기자도 분석하고 해 나가시는 거죠. 마지막 고민입니다. 시험 보기 전날이랑 당일 날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시험장에서 제 실력 발휘를 다 못하고 자꾸 실수를 해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민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전문이에요. 저도 이랬거든요. 긴장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험 전날 할 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불안감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시험 전날 할 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습하기, 정리하기, 휴식하기, 준비물 챙기기 같은 루틴을 만들어서 불안감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일엔 평소에 보던 자료만 보세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말고 내 손과 내 눈에 익은 오답 노트, 단거나 노트를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상상을 하세요. 내가 최고고 나는 잘 준비했고 잘 볼 것이다. 시험지를 받으면 힘차게 잘 풀 거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거다. 자기 암시를 거세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 긴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긴장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서 긴장감을 극복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마음의 텃밭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